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교수님. 네. 올해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올해하고 이제 내일밖에 남지 오늘, 않았는데, 오늘, 예, 그렇죠. 올 한해 전체적으로 상당히 글쎄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는데 막판에 그래도 뭐 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봐야죠. 그럼요. 올해를 넘길 것 같았어요. 파업 네. 그렇지 문제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네. 예. 어제 오늘 아주 급무살 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상당한 정치를 발휘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는데 예. 현재 어쨌든 철도 노조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파업 철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노조가 주장한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네. 사회적 논의기구 문제 있었고 면허 발급 취소 있었는데 면허 발급은 뭐 이미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논외로 하고요.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중징계를 전제로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네. 네. 또 하나 문제 이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 이 체포영장 발부된 사람들의 문제일 겁니다 아마. 네. 노조원들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민영화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네. 노조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업이 철회된 부분은 뭐 상당히 다행스럽고 네. 당연히 뭐 글로 가야 되는 건데 현재 파업이 철회되고 여야 소위가 구성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배분 분장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파업이 명분이 없다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에서 좀 밀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파업에 파업하고 나서 그 복귀율이 점점 높아졌어요. 네. 28%까지 올라가면서 네. 사실 30% 가까워지면요. 그 파업의 추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고려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파업이 길어지는 게 노조로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담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게 네네.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앞으로 이제 여당이 주장했던 게 결의안 채택이었고 네. 야당은 입법화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예. 네. 지금 그러면 한번 그 여야가? 여야가 예. 합의했던 그 합의문 내용을 잠깐 네, 보면서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네. 소위원회가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위하고 이제 철도노조가 이제 합의를 네. 했죠. 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 노조의 입장은 앞서도 이제 또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이 산업발전소위원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여러 가지 사안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뭐 중요한 쟁점일 거고요. 우리나라의 이번 사안의 사실 가장 본질은 부채가 누적됐던 네네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산업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거슬러 올라와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네.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에서 이제 일단 정부가 택했던 것은 자회사 설립해서 경쟁을 시키자 이러면은 이제 그 적자가 해소될 거다는 입장이었고 그 부분이 여러 민영화다 이렇게 노조가 주장했던 것이고 정부는 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각의 비판은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을 경쟁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예. 자회사 설립한다면 그 자회사에게 적자 노선도 어느 정도 또 맡겨서 그래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흑자 노선이 몇 년 계속되고 정권이 또 바뀌고 그러면요. 당연히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인이랄지 예. 그런 환경은 조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사실은 노조원들의 개인의 근로조건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적자를 해소하고 이윤을 높이고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적자 노선 폐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금 인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적자의 구조를 보면은 KTX 차량 구입한 부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인천공항철도 그것도 인수한 네네. 1조를 넘어요. 그것도 또 용산 국제 업무에서 난 손해 이런 것도 한 7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고 또 벽지 노선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사실 뭐 사기업이 한다면 그런 거 폐지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소위에서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느냐가 주요 정치력이 될 것 같고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뭐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나 청와대하고도 의견을 이제 다 타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일체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해서 그래야 되겠죠. 이제 이미 뭐 면허 발급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되돌 수가 없는 거의- 거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거론하지 않고 예.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은 징계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공권력의 문제거든요. 법과 원칙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예. 일단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을 노사가 이렇게 노조와 정부가 어떤 파업을 철회하고 합의점에 가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 없던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의 예로서 들 수 있는 게 2009년도에 이런 철도 파업에서 169명이 이제 중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40명밖에 해고가 안 됐단 말이죠. 네.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최근에 이제 바로 어제 그제 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직권 면직을 입법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른바 이제 노조에서 위헌 논란도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코레일 측과 정부가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냐는 문제인데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좀 자제할 방향을 바꿀 필요가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노조는 사실 얻은 게 사회 논의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파업 문제도 그랬죠. 민영화 문제 아직 확답 못 받은 거죠. 네네. 입법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러니까 퇴로도 좀 열어주고요. 예. 노조에게도 파업의 철회는 결정했습니다만 예. 파업 철회가 정당한 거였다, 명분 있는 거였다. 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조치가 있겠죠. 그런 예. 것들이 여야가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철도노조 파업이 이제 반물이 된 거는 다행인데 이게 길어지면 아무래도 뭐 회사든 노조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명분 없는 파업이다라는 의견이 55.8%, 네. 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29.8%로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이 민영화 저지 위해서 불가피한 파업이었다는 의견이 54%로 명분 없는 파업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민영화라고 인식됐던 경향이 20대에서는 두드러졌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파업 됩니다. 지지도에서도 세대 간의 그러게요.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30대의 인식은 민영화라고 하는 본인 인식이 강했고요. 네. 예. 특히 같이 실시되었던 26일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는 지난 3개월간 가장 낮은 52.7%로 나타났거든요. 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결과도 39.8%로 최근 3개월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같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부정평가하게 되는 이 이유 중에서도 이 철도 민영화 논란이라고 하는 의견을 두 번째 이유,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라는 것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민영화로 잘못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났고요.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얘기합니까? 경우에도 이번에 이 조정을 통해서 건물사를 타게 되는 파업을 처리하게 되는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지난 2개월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40%로 지지도가 하락했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낮은 지지도이긴 합니다만은 더욱 낮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 예산안이라든지 네. 이 국정원 개혁특위라든지 이런 현안들 속에서도 아직 철도 노조 파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국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무당파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군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가 늘어난 그렇죠. 그런 조사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47명의 기관사 채용하는 문제도 좀 쟁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실시된 조사 결과였는데요. 예. 철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네. 네.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간제 인력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적절한 조치로 보는 경우가 51.3%, 부적절한 조치로 보는 경우가 36%로 적절하게 보는 의견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역시 마찬가지로 20, 30대와 40대 이상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 결과였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역대 철도 파업중 최장이 22일째를 맞아서 이제 극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는데요. 네.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호 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역대 뭐 최장기였던 철도 파업, 이제 그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레일 네. 측과 노조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마치 철도 레일처럼 쭉 이제까지 평행선을 그어왔는데요. 네, 네. 코레일 측이 이제 파업 참가자 뭐 여러 명을 4,000명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선 그 정치권의 소위 구성 합의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사자 즉 코레일 노조하고 코레일 사측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네. 코레일 사측이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노사 문제를 전체 사회 문제로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철도 노조가 말이죠. 조계사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예. 중재를 요청한다고 해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스님들도 참 딱해 보였어요. 모든 이 노사 문제를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키워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죠. 예. 네. 이것은 좋은 선례라고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그 정부가 국무총리 장관 모두 나서서 민영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것을 정부안에까지 명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나라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으면 저는 철도 노조도 빨리 파업을 처리하고 조건 없이 처리하고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철도 노조원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예. 네.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보통 무슨 처벌이나 불이익, 무슨 육체적 고통, 보수가 삭감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그 파업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그 천직이잖아요. 예. 열차 운행을 이렇게 감축시키는 데 대한 자신들의 그 책임감, 어쩌고 보면 애국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귀할 때 사측에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처벌만을 내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 소위 구성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일단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소위 구성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일단 예, 예. 이거라도 좀 받아들여진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만 네. 이런 그 노사의 문제를 모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용이 엄청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22일씩이나 이렇게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네네. 일각에서는 뭐 정치권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그리고 철도가 이제 공공부문이니까 이제 그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산업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 합의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철도뿐만이 아니고 큰 산업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 노사 문제가 심각한데 그때마다 정치권, 종교계, 무슨 시민단체가 다 들어가서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욱 꼬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 정치권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관여 없이 노사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코레일이 사측이고 코레일 노조가 노측으로 해서 끝까지 대화 타협으로 풀고 네. 물론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소위 구성에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위 구성을 했으니까 예, 이제 그 소위에서 합의를 잘 해야죠. 글쎄 말입니다. 소위 구성에서 앞으로 조금 그 난항이라고 그럴까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결국은 그 자회사 설립 문제 아니겠어요? 예. 노조에서 들고 나온 자회사 설립 문제.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설립 인가가 났고 법원의 인가가 났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 측이 그렇게 아주 여러 번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노조도 그 정도면 정부를 정말 무릎 꿇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 빨리 파업을 처리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것이 대부분의 노조원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예. 그 앞에 여야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면허 발급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걸로 박 총장과 합의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소위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될까요?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왜 다시 문제를 꺼낼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소위에서도 계속 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파업을 처리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위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네네. 이 징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징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 참가자들이 정말로 지금 마음 아프선 열차 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또 일부가 복귀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복귀한 것이지 사측의 처벌이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용인하에 복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무슨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뜻한 마음으로 사측에서 감싸 안아야지 강수만이 명사는 아니란 말씀이죠. 예. 예. 자, 끝으로 노조 측과 또 사측에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 바라는 점, 네. 예, 해주시죠. 예. 네, 정부도 이제 이만큼 양보를 했으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정부의 이런 사인을 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빨리 파업을 처리하고 사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라든가 직위 해제라든가 또 새로운 대체 인력이라는 것이 철도 일이 말이죠. 네. 대체 인력을 모집해서 1, 2개월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노조원들을 불러들여서 화합해서 경영 정상을 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최창렬 네. 교수님. 네. 지금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은 소위원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면허 발급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난제가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합의 내용에는 그런 게 없다고도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김선호 한국철도안전협회장 말씀은 이 노사가 당사자인데 네. 왜 그 정치권이 개입을 그러게요. 하고 예. 왜 그 전문가 시민단체가 개입하냐 이 문제거든요. 종교계까지. 그런 예.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네. 보여져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는 그것이 기본이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폐지된 법입니다만 제3자의 개입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건 권위주의 정권 때, 군사정권 때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노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3자의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노사의 어떤 합의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만 네네. 사실 기실 그 속 내용은 노조를 좀 이렇게 고립시키고 네. 노조의 해결도 어렵게 만든 그런 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폐지된 거예요. 그 제3자의 개입. 그래서 지금 김 회장님 말씀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인 노사관계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네. 이 철도의 문제라는 것이 워낙 공공재고요. 공공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공공성이 강한 게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14년 동안 사실 구조화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역대 정권이나 지금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른바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많이 들어요. 북부라파일을 많이 듣는데 노사정 대타입으로 성공한 나라들 아니겠어요? 결국은 노와 사와 정과 이제 민간단체, 시민사회까지 같이 결부되는 거겠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갈등 구조에서는요, 법이라든지 노사의 어떤 내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도 있고 근로기준법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아까도 앵커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 남기고 올해를 하루 이틀 남기고 상당한 전 의미 있는 합의라고 보는데 네. 아까 이제 김 회장님 말씀은 약간 그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말씀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소위에서 그런 것들 보다 정확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터진 문제였기 때문에요. 예. 노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야 정부가 개입하면 누가 여야가 누가 개입합니까? 하려도 안 하죠. 네. 이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럼 예. 그 수서발 KTX 그 자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자회사 설립인 거죠. 이제 면허 예, 발급이 된 예. 것이고 민영화냐 아니냐의 문제 네네네,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여전히 그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일단 흑자가 나고 그야말로 황금 노선인데 이것이 정권이 현 정권 하에서는 약속이 지켜지겠죠.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것이 민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겠죠. 네.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구심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의 어떤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거든요.
해고가 쉽게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임금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논의체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눈 그 중징계 철회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나 코레일 입장에서도요. 아까 그 김 회장님 그런 말씀 잘 하시던데 지나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전제될 때 네. 내년도에 노사정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철도 노조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가 있죠. 정년 연장의 문제가 있죠. 최근에 대법원 판결난 통상 임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수석 비서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노조도 이 파업을 철회했고, 보기에 따라서는 코레일이나 정부도 많이 양보를 했다고 그러니 이건 서로가 양보한 마당에 특히 이제 정부가 명분도 좀 주고 네. 퇴로도 좀 열어주면서 예. 좀 관용 베푸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배종찬 본부장님. 네. 지금 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추이 또는 야당의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지금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대통령의 지지도도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부정평가 이유가 39%, 40% 철도노조 가까이. 파업만 딱 그 집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련해서 예. 그 국영기업의 민영화 부분일 겁니다. 바로 네. 이 철도 이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 부정평가 이유로던 경우가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공기업 민영화 논란, 철도가 14%로 오히려 공약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13%보다도 1% 더 높은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철도 노사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소통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지난 27일과 28일 이미 수석 KTX 법인에 대한 이 면허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이 KTX 자회사 수석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47.4% 이기는 했지만 노조 주장처럼 이미 발급이 됐지만 민영화라고 본다는 의견이 41.6%로 거의 오차 범위 내 수준에 있거든요. 예. 이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것도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볼 때 오늘 이제 그 어쨌든 뭐 여야가 이제 그 뭐 주선을 하고 철도 노조도 하고 정부와 이제 청와대까지 이렇게 이제 다 해서 합의를 이뤄냈는데 앞으로 그 지지율 추이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건 어디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지지율. 글쎄요,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사실 가장 많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은 새누리당도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안철수 신당이 일종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반사 이익을 얻은 예.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뭐 예산안도 통과가 되지 않고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이 혐오할 수밖에 없고 네. 대통령도 좀 더 그 긴밀하고 좀 원활한 그런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시기에 안철수 신당은 지속적으로 20% 중반의 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고스란히 안철수 신당으로 유입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이 엄혹한 시기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안철수 신당이 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타결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